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말말. 어제 대검찰청 국감, 오늘까지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단연 이분이 화제가 됩니다. 국회의원 박범계. 윤석열 총장한테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궁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윤석열 총장과 과거 인연도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국감 후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죠. 네. 15시간 동안. 15시간이나 했어요? 새벽까지 했네요? 예, 보통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 15시간씩 조사하죠. 예. 검사들이. 예. 어제 대검 국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저희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실에 잠깐 모여요. 예. 여당 의원들. 인사를 왔더라고요. 예. 그래, 인사를 와서 뭐 화기애애하게 다 인사 나누고 악수하고 그랬는데 잠깐 차 한잔 하고 갔어요. 일어났어요. 예. 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네. 국감 전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세게 해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농 비슷하게 했는데 저희들도 뭐 할 만큼 참 자제하지 않고 쏟아부었고 윤석열 총장도 아주 잘 준비된 연출장을 잘 만들었다 싶어요. 저는. 잘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패 죽인다 이런 표현. 네. 그건 평소 쓰는 말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평소 쓰는 말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국의 검찰총장이. 예. 근데 그게 비교할 것이 이제 지금 남부지검의 술접대 사건. 네. 그거 비교하면서 소병철 의원께서 예전에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그 고문치사 사건 때 네.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그 비유에 장제원 의원이 추가 물으니까 패 죽인 건 사건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 술접대 예. 사건. 그런 거. 또 뭡니까? 제가 이제 뭐 선택적 정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글쎄 그건 준비된 발언인지 모르지만 선택적 의심? 예. 의심할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다른 분하고 비교해서 의심하고 선택할 게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7년 전과 지금 비교하는 것뿐이지. 예. 그 일종의 라임 같은 거, 운율을 구사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다고 보세요? 예, 이분이 총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과거에 저한테 안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 듣고는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뭔 말씀을 그것 역시 준비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국정원 그 댓글 사건 하면서 징계 먹었잖아요. 네. 대구고검, 대전고검 이제 전전할 때 대구고검까지는 처음 먹었는데 대전고검으로 이제 발령나면서 이분 이제 사표내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장황하게 이제 사표내지 마라. 의원 검사다. 그리고 이제 조국 그 당시 이제 교수께서 이제 리트윗을 해가지고 뭐 이제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됐는데 네. 그거를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인사청문회 때 뭐 저는 인사청문위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네. 응원을 했죠. 예. 그런 걸 지칭하는 건지 모르지만 왜 변했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제가 변한 게 아니라 네. 저를 청문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를 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감 대상은 윤 총장이죠. 네. 윤 총장이 변한 거죠. 윤 총장이 변한 걸 얘기하는데 네. 지금 저보고 반대로 저보고 왜 변하시냐고 그러길래 네. 야, 참 말 잘한다 싶어요.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죠. 동기죠. 근데 윤석열 총장이 늦게 됐으니까 나이는 많죠? 서너 살 많을 것 같아요. 윤 총장이 많죠. 근데 그때도 뭘 준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
사람들 모아놓고 술 먹기 좋아하고 또 거기서 대장 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뭘 이런 걸 준비했을까 생각하는데 이번 국감은 준비하고 작정하고 나오셨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수생 때 이제 형이죠. 나이가 서너 살 많으니까 저도 조금 많은 편에 해당해요. 네. 그래서 우리 평균 동기들이 제가 한 3살 많으니까 저보다 3살 많으니까 우리 평균 동기들보다 6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윤 총장이 데리고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이제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된 그 근거는 부활론입니다. 부활론. 여야 어느 국회의원도 부활 얘기 안 물었어요. 그 단어 안 물었습니다. 안 물었어요. 안 물었고 윤한홍 의원께서 수사지휘권 장관의 수사지휘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위원장께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작심한 듯이 저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검찰 내에서 제 지휘를 받는 검사들은 뉘앙스상 내 부하이지만 장관과 나 외청의 수장인 나와 법무부 장관은 그 부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지휘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이분이 검사들 부하로 생각하는구나. 저 후배들이란 표현 쓰잖아요. 그리고 자네들 이렇게 모아서 자기 휘하 이제 참모들 모아서 자네들 이렇게 이런 표현도 어제 썼어요. 후배들이란 표현도 여러 썼고. 그래서 평소에 검사들도 부하가 아니에요. 검사 동일체 원칙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은 상명하복권인데 지금은 지휘감독권이에요. 똑같아요. 장관이 총장에 대해서 갖는 지휘감독권하고 똑같습니다. 지휘감독권하고.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 부하론을 굉장히 신봉하는 분이구나. 아무도 안 모르는데 부하론을 가지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부하론도 이것도 준비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8672님은 윤 총장한테 판을 깔아준 것 같았는데요. 이거 법무부 장관이 판을 깔아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에 대한 감사는 딱 한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건 검찰총장에 대한 감사예요. 그거는 윤 총장 한 사람을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든지 아니면 칭찬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거저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여당으로서는 원래는 당연히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해주고 또 시정할 것은 좀 격려하면서 좀 변해라, 좀 시정해라 이렇게 뭐 비판성 있는 그런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의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특히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서 소위 윤석열 사단의 탑이라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소위 비호하면서 했던 행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행들 그리고 급기야는 남부지검의 이제 술접대 사건 이건 난 모른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고받지 못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라는 이 태도를 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생각하는 그 강단 있고 원칙 있고 상당히 의로웠던 그 검사상이 점점 그 당시는 지청장 수준이었는데 그 뒤에 검사장으로 중앙지검장으로 가고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가면서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 숨겨놓은 그러한 생각들이 드러난 건지 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은 다 행정부의 수장들입니다.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감사원장, 헌법재판, 사무처장 등등 다 권력기관의 장들이 나와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깔아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공무원의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패턴을 지키지 않고 마음먹으로 내가 한번 질러보겠다라고 하면 다 그것은 마이크가 독점되고 철저하게 자기 주무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할 뿐이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마음 먹고 질렀네요.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15시간을 해본 결과 단어를 쓰고 어휘를 쓰고 여러 가지 제스처나 제가 그 똑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태도를 똑바로 하세요 했습니다. 푹 웃걸래 제 질의에 제가 윤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어떤 난처한 질문이에요. 예. 불리한 질문. 뭐냐면 지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1조 2천억인데 그거를 작년에 무혐의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죠. 당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이에요. 예. 그 사건 전혀 몰랐다. 예. 어제 이 국감 때문에 어제 보고받았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푹 약간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태도를 똑바로 하시라. 그렇게 한 건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배제, 수사 지휘 배제도 마치 모든 사건의 수사 지휘가 배제된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는데 실상은 본인이 연루된 거, 검언유착 사건 지나치게 비호하니까 네. 빠지시라. 네. 그리고 지금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그 사기꾼이든 어떤 뭐 살인자든 어떻든 그 사람 입에서 그럴싸한 사실로 되어가는 그 옥중 편지의 등장 인물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사단이 나오잖아요. 예. 나오니까 그 사건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거지 모든 사건에 마치 수사지휘를 배제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시더라. 그런 걸로 봐서는 아무튼 뭘 작심하고 나온 거예요. 작심하고. 맨 마지막 질문이었던가요? 후반부에 정치에 대한 정치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좀 부인하지 않았던 그 발언을 보고는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어제 가장 그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기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인사권자가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는 임기를 마치겠다. 네. 그 대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을 거르신 거거든요. 또 심지어 뭐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뭐 제3의 어떤 메신저를 통한 일종의 뭐 임기를 지켜라 이런 얘기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한다 안 한다 본인도 아마 스스로 모를 겁니다. 그러나 충분히 단련된 언어와 준비된 언어 그리고 제스처 등에 의해서 정치인 뺨치게 어제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인터뷰했는데 네네네. 대선 선언으로 대선 출마에 포석을 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5165님은 중도 국민들 피로감 엄청납니다 얘기하는데 추 장관과 윤 총장 대립 계속하는데 검찰총장도 공무원인데 이걸 정확하게 좀 잡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여기에 피로감 느끼는 국민들이 있다. 이게 검찰개혁 기조를 좀 저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지금 더 어려운 말씀들인데 역시 여러 가지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옵니다. 네. 왜 대통령께서 왜 정리하지 않으시느냐 뭐 등등 많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검찰개혁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총장이 임기를 지켜주는 것은 과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걸 경시할 일은 아니고 또 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께서 뭐 어려운 어떤 그 난관을 부딪히면서 아들 예. 사건이라든지 부딪히면서 버텨오면서 지금 이제 첨예한 각을 만들어놨는데 뭐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검찰 개혁의 주요 사명이 법무부 장관한테 가 있어요. 예. 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현재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남부 사건도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감찰이라는 수단을 매우 중요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필요하시더라도 현재로서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 두 번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는데 지금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주진우 기자께서는 뭐 베테랑 기자신데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이 갈등 관계가 좀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 검찰량이 60년사의 검찰이고 네. 검찰개혁이라는 게 수십 년 묵은 과제고 어느 대통령이나 심지어 야당 지도자까지도 또 온 국민의 관심사인 과제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개혁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눈에 보이는 제도 개혁이 아니고 이미 그거는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특히 1인 지배하의 검찰 총수 총장을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질서체계의 그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에 피로감 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저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치적 정리가 아닙니다. 공수처 26일까지 어떤 또 안을 내놓겠다고 뭐 민주당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갈 길이 먼데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검찰 개혁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법사위는 개혁하겠다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공수처는 이제 당위가 됐고 필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어제 검찰총장 국감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수처가 정말 필요한 네. 것이다. 제가 윤석열 총장에게 가장 강력하게 지적한 건 그겁니다. 자, 다 좋습니다. 지휘권이 어떻다 저렇다 다 해석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권 그거 수명하지 않았습니까? 즉 받아들였지 않았습니까? 네. 일선 청해도 아마 받아들인 대로 아마 지시한 것 같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한동훈이라는 자기 측근 사단 그 자기 다음에 이제 우두머리 아니겠어요? 한동훈 뭐 박찬호 검사장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의 검언 유착 사건을 비워서 전국의 고검장 검사장들을 다 일거에 소집해서 마치 그냥 무슨 집단으로 저항하죠. 그래서 실제로 성명까지 냈습니다. 입장을 통일문을. 그 점을 제일 크게 심각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에 대한 최종적인 개혁의 완결은 역시 공수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11월 중에 만약에 또 뭐 이상한 지금 아주 계약된 공수처도 아니고 뭐 흐물흐물해진 그런 공수처 대안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냈는데 어쨌든 11월 중에 저희 대안들을 통과시켜 가지고 반드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서 명년에는 공수처가 번듯하게 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코스피가 전일보다 소폭 올라 2360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2.9원으로 어제와 같았습니다.